긴급 속보입니다. 2026년부터 은행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이 평생 해오셨던 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돈 제가 찾는 건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돈을 찾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교육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도 제대로 만져본 적 없는 분들한테 2시간 가르쳐주고 끝입니다.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겁니다. 우주선 조종법을 가르쳐 놓고 달 날아가라고 등 떠미는 격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2026년에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은행 속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이 통장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5,000원에서 많게는 18,000원까지 드는데요. 통장 하나 만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은행이 1년 동안 종이 통장 만드는데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억 원입니다. 1년에 150억이에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아까운 거예요. 이 돈 아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이 통장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종이 통장 주지 말자. 스마트폰으로 알아서 보라고 하자. 이겁니다. 은행 지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은행들 비대면 거래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KB국민은행이 90%고요. 농협은행은 무려 97%입니다. 100명 중에 97명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은행 일을 본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지점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점 하나 유지하려면 월세 내야죠. 직원 월급 줘야죠. 전기세 내야죠. 다 돈입니다. 어차피 사람들 스마트폰으로 다 하는데 지점을 왜 유지합니까? 줄여버리는 겁니다. 돈 닫아버리는 겁니다. 은행이 돈 버는 건 좋은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뭐라고 합니까?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금융 디지털 원년이랍니다. 대단한 이름 붙여놨습니다. AI 도입하고 보안 강화하고 시스템 고도화하겠답니다. 한마디로 다 디지털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다 스마트폰으로 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게 나쁜 건가요? 시대 흐름 아닌가요? 맞습니다. 시대 흐름이에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일입니다. 편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은요? 참센 통장 들고 은행 가셨던 분들은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문제는 따라갈 수 없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못 따라오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고속도로 생각해보세요. 톨게이트 있었죠? 줄 서서 현금 내고 통과하던 그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하이패스 없으면 불편합니다. 하이패스 전용 차로는 싱싱 지나가는데 현금 내는 차로는 줄이 길고요. 점점 현금 받는 곳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하이패스 없으면 고속도로 못 탈 수도 있어요. 지금 은행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으면 불편하고 생체 인증 없으면 안 되고 지점은 줄어들고요. 하이패스 없는 차처럼 금융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동네에 정다운 단골 가게 있으셨죠? 주인 아주머니가 여러분 얼굴 알아보시고요. 들어가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어머, 오셨어요. 오늘 뭐 필요하세요? 이것저것 챙겨주시던 그런 가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게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주 먼 곳에 거대한 무인 창고만 남았는데요. 사람이 없습니다. 기계만 있습니다. 물건 사려면 컴퓨터 화면 만져야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버벅거리면 뒤에서 한숨 소리 나고요. 빨리 안 비키냐는 눈초리가 느껴집니다. 이게 2026년 은행의 모습입니다. 반갑게 인사하던 은행원 대신 차가운 기계만 남고요. 모르면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거 하셔야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종이 통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종이 통장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897년이에요. 한성은행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무려 128년 역사인데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부터 쓰셨던 겁니다. 그 역사가 끝나갑니다. 왜 그러냐고요? 은행이 돈 아끼려고 그러는 겁니다. 통장 만드는데 원래 그 정도 드는데요. 지금까지는 은행이 그 비용을 부담했는데 이제 여러분한테 떠넘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체 은행 계좌 중에서 종이 통장 쓰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1.5%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종이 통장이에요. 새로 계좌 만드시는 분들도 82%가 종이 통장 달라고 하시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종이 통장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눈으로 봐야 안심이 되시잖아요. 여러분, 매달 월세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통장 정리하시면서 몇 월 며칠에 들어왔는지 확인하시잖아요. 자녀분들한테 용돈 보내고 나서 통장에 찍힌 거 보시면서
아, 잘 나갔구나 확인하시잖아요. 연금 들어오면 통장 정리해서 이번 달에 얼마 들어왔나 눈으로 보셔야 되시잖아요. 적금 만기되면 통장에 찍혀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안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숫자로만 보이는데 그거 언제 봅니까? 앱 켜야 보여요. 앱 안 켜면 만기되는지도 모르고요. 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요.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문자 온다고요? 그 문자 어르신들이 다 확인하십니까? 스팸 문자에 묻혀서 못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적금 만기됐는데 통장이 없어서 1년 넘게 까먹고 계시다가 뒤늦게 찾으신 분도 계세요. 통장 있었으면 정리하다가 이거 만기됐네? 하고 바로 아셨을 건데요. 통장이 없으니까 그냥 묻혀버린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게 없어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집 사시면 등기권리증 받으시잖아요. 그게 있어야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게 증명되잖아요. 종이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재산이 여기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라집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숫자로만 보이고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집니다. 불안하시죠? 허전하시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체 인증이 필수가 됩니다. 선생님, 저는 지문이 없는데 어떡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평생 농사일 하신 분들, 공장에서 일하신 분들, 손으로 고생 많이 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지문이 달아서 없으신 분들 많습니다. 기계에 손가락 갖다 대도 인식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홍채 인식해야 합니다. 눈 갖다 대야 해요. 그것도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세요. 눈 수술하신 분들, 백내장 있으신 분들요. 선생님, 통장이랑 도장이랑 신분증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2026년부터는요.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예전에는 대문 열쇠만 있으면 됐어요. 열쇠로 문 열고 들어가면 끝이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열쇠가 없어지고요. 스마트 도어락으로 바뀝니다. 눌러야 하고 지문 찍어야 하고 얼굴 인식해야 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거 등록을 안 해놓으시면요. 내 집인데 못 들어가는 겁니다. 60세 이상은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하고요. 서류로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서류로 해주는 지점이 없어지면 결국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지점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비대면 거래가 90%가 넘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지점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익 안 나는 지점부터 하나씩 문 닫습니다. 작년에도 수백 개가 문 닫았고요. 올해도 문 닫고 있고 내년에는 더 문 닫습니다. 특히 어디가 타격을 받습니까? 시골 지역이에요. 비수도권입니다. 수익이 안 나니까요. 서울 강남 지점은 안 닫습니다. 돈 되니까요. 시골 지점은 닫습니다. 돈 안 되니까요. 은행이 뭡니까? 돈 버는 회사입니다. 돈 안 되면 버립니다. 여러분을 버립니다. 고령층 특화 지점이라는 게 있긴 한데요. 느린 창구라고도 하죠. 천천히 상담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있습니까? 수도권에 몇 개 있고요. 서울에 몇 개 있습니다. 지방에는요? 거의 없습니다. 시골에는요? 없습니다. 지금 70대 이상 어르신들 절반은 아직 직접 은행 가서 일 보시기 원하세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갈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은행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막에 물이 없듯이 동네에 은행이 없어지는 건데 이게 바로 금융 사막화입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느끼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지하철역마다 은행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골은 다릅니다. 은행 하나 있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은행마저 문 닫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릎 아프신 분은요? 허리 아프신 분은요? 거동 불편하신 분은요? 내 돈인데 찾으러 가는 것도 전쟁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뱅킹이 사실상 필수가 됩니다. 종이 통장이 사라지고 지점이 줄어들면 뭐가 남습니까? 스마트폰 뿐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가 되는 겁니다. 싫어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60대 이상 모바일 뱅킹 이용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8%입니다. 100명 중에 7명도 안 쓴다는 건데요. 나머지 93명은 안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요? 어려우니까요. 무서우니까요. 뭘 잘못 누르면 돈 날아갈 것 같으니까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3%는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은행 앱에 어르신 모드가 있다고 합니다. 글씨 크게 나오고 버튼 몇 개 줄여놓은 거예요. 그게 해결책입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글씨 크게 해놓은들 뭘 눌러야 하는지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연금 들어왔는지 확인하려면 앱을 켜야 하고요. 돈 보내려면 앱을 써야 하고요. 잔액 확인하려면 앱을 봐야 합니다. 뭐래도 앱이에요. 앱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금은 어떻게 합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시장에서 현금 받으시잖아요. 그 현금 입금하려면 결국 은행 가셔야 하는데요. 지점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손에 현금 들고 계신데 입금할 데가 없는 거예요. ATM기로 하라고요? ATM기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2026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달라지는 것들인데요. 정리하면 4가지입니다. 종이통장 사라지고요.
생체 인증 필수되고요. 은행 지정 줄어들고요. 스마트폰 뱅킹 필수됩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는데요. 한두 개도 아니고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여러분, 정부가 이런 변화를 밀어붙이면서 뭐라고 합니까? 교육하겠다고 합니다.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하겠다고 해요.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 현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970만 명인데요. 1년 동안 디지털 금융 교육받는 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입니다. 계산해보세요. 교육 못 받는 분이 85%에서 90%예요. 10명 중에 8, 9명은 교육받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2시간입니다. 많아야 4시간이에요. 배우고 뭘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듣고 다 기억하십니까? 일주일 지나면 까먹고요. 한 달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지역 편차도 심한데요. 교육이 어디서 열립니까? 대도시입니다. 서울입니다. 시골에는 교육 기회 자체가 없어요. 찾아오는 교육이 있다고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입니다. 배우고 싶어도 배울 기회가 없으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숨이 차시죠? 화가 나시죠? 은행도 밉고 정부도 밉죠.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금융사기에 더 노출됩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디지털로 바꾸면 보안이 강화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더 안전해져요. 해킹 맞고 뭐 맞고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문제입니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사기에 더 노출되는데요. 왜냐하면 뭐가 진짜 뭐가 가짜인지 구분을 못 하시니까요. 2026년에 특히 조심하셔야 할 사기 유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사기가 있는데요. 전화가 옵니다. 어르신, 지금 고금리 대출 있으시죠? 저희가 저금리로 바꿔드릴게요. 솔깃하시죠? 고금리 대출 갚느라 힘드셨으니까요. 저금리로 바꿔준다는데 좋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대신 수수료 먼저 보내주세요. 수수료 먼저 내시면 바로 저금리로 바꿔드릴게요.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돈 보내시는 순간 끝이에요. 그 사람들 사라지고요. 전화 안 받고요. 돈 날아갑니다. 투자 유도 사기도 있는데요. 이 주식 상장되면 10배 오릅니다. 지금 싸게 사실 수 있어요. 지금 안 사시면 평생 후회하십니다. 이런 말 들으시면 귀가 솔깃하시죠? 노후자금 불리고 싶으시죠? 자녀들한테 뭐라도 남겨주고 싶으시죠?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가짜 주식이에요. 돈 넣으시면 끝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은행에서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비밀번호 확인해주세요. 요즘은 AI로 목소리도 똑같이 만들어서요. 진짜 은행 직원 목소리 같습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은행 창구에 가셨잖아요. 은행원이 여러분 얼굴 보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상한 거래하시려고 하면 은행원이 막아줬습니다. 어르신, 이거 좀 이상한데요? 누가 보내라고 했어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혹시 사기 아니에요? 이렇게 막아줬는데요. 이제는 그 사람이 없습니다. 비대면이니까요. 여러분, 혼자 판단하셔야 하고요. 혼자 결정하셔야 합니다. 옆에서 이거 이상한데? 하고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특히 위험합니다. 자녀분들이랑 같이 안 사시는 분들요?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확인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예전에는 성문을 지키는 포졸이 있었는데요.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막아줬습니다. 누구냐? 어디서 왔냐? 뭐하러 왔냐? 확인하고 막아줬어요. 이제 그 포졸이 사라진 겁니다. 성문이 활짝 열려 있고요. 사기꾼들이 마음대로 들어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노후 자금에도 영향이 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라는 게 있는데요. 어려운 말이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출 받을 때 은행이 뭘 봅니까?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지를 보는데요. 월급이 얼마인지 보고 다른 빚이 얼마인지 보고 그래서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더 깐깐하게 봅니다. 지금 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합니다. 외낭 메고 등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평지 기준으로 짐 무게를 재는 게 아니라요. 태풍구는 산꼭대기 기준으로 재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짐을 확 줄여야 하고요.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냐면요. 연소득 6천만 원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1,200만 원 줄어들고요. 연소득 1억 원 기준으로는 2천만 원 줄어듭니다. 선생님, 저는 대출 안 받는데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택연금 신청하시는 분들도 영향받습니다. 주택연금이 뭡니까?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비 받는 건데요. 은퇴하시고 수입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쓰시죠. 이것도 대출의 일종이에요. 조건이 깐깐해지고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서 생활비 걱정하시는 분들, 노후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도 결국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는데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 배터리 나가면요? 인터넷 끊기면요? 디지털로 다 바꿔놓는데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종이통장은 전기 없어도 제 손에 있잖아요. 내 돈이 얼마 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다 디지털로 바꿔놓으면 비상사태 때 내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걱정되는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정리하면요, 종이통장 사라지는데 은행이 돈 아끼려고 그러는 거고요. 생체 인증 필수되는데 정부가 밀어붙여서 그렇고요. 은행 지점 줄어드는데 은행이 돈 아끼려고 그러는 거고요. 스마트폰 뱅킹 필수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금융사기 위험도 커지고요. 속상하시죠? 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화만 내고 있으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고요. 우리가 싫다고 해도 바뀝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울해도 맞춰야 하고요. 분해도 배워야 합니다. 한 번만 해두시면 되는데요. 한 번만 해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해놓으면 별거 아니에요. 연말에는 은행이 한산한데요. 연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미어 터집니다. 새해 되면 다들 은행 가거든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직원들도 바빠서 친절하게 설명해줄 여유가 없어요.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니까요. 대충 설명하고 다음 손님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산하고요. 직원들도 여유가 있습니다. 천천히 물어보실 수 있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물어보실 수 있어요. 직원도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바쁘지 않으니까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2026년 되고 나서 허둥지둥하지 마시고 지금 미리 해두시면 됩니다. 뭘 해두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은행들이 어르신들 교육을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은행들이 나선 겁니다. 특히 하나은행은요, 은행 직원이 직접 경로당이나 복지관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은행 갈 필요 없어요. 은행이 여러분한테 옵니다. 모바일 뱅킹 사용법, 금융사기 예방법, 자산관리까지 직접 가르쳐 주는데요. 무료입니다.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로 전화하셔서 시니어 교육 신청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뱅크시라는 게 있는데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만든 무료 교육 플랫폼입니다. 16개 은행이 다 참여하고 있고요. 강사가 직접 방문해서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2026년 더 확대될 예정이에요. 카카오에서도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이라고 해서 무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시니어 강사가 시니어를 가르칩니다. 젊은 사람이 빨리빨리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이 천천히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스마트폰 기본 조작부터 뱅킹까지 단계별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앱에 고령자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아시는 분 별로 없으세요? KB국민은행은 앱 상단에 고령자 모드 버튼이 있고요. 신한은행은 쉬운 뱅킹이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간편 모드, 농협은행은 큰 글 모드라고 해요. 이거 켜시면요, 화면에 버튼이 5개만 나옵니다. 복잡한 거 다 없어지고 글씨도 커지고요. 아이콘도 커져요. 잔액 확인, 송금, 거래 내역, 이렇게 꼭 필요한 것만 크게 나와서 훨씬 쉽습니다. 특히 신한은행 솔 쉬운 가이드는요, 앱 설치하기 전에 웹페이지에서 미리 연습해 볼 수 있어요. 실제 앱 화면이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거기서 먼저 연습하시고 나서 앱 깔면 훨씬 쉽습니다. 자녀분한테 고령자 모드 켜달라고 하세요. 5초면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ARS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은행에 전화하시면 옛날에는 1번 누르세요, 2번 누르세요, 이렇게 음성으로만 나왔잖아요. 뭐가 뭔지 헷갈리고 다시 들으려면 처음부터 다시 하고 불편하셨죠? 보이는 ARS는요, 스마트폰 화면에 메뉴가 보입니다. 버튼으로 딱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귀로 듣지 않아도 눈으로 보고 누르시면 됩니다. 느린말 서비스도 있어서요. 속도를 30% 느리게 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상담사 연결 버튼 누르시면 바로 사람이랑 통화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미리 알아두시면 훨씬 편합니다. 자, 이제 꼭 하셔야 할 것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생체 인증 등록해두세요. 지금 은행 가시면 5분이면 끝나는데요.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문 등록하시면 되고요. 직원이 다 해줍니다. 여러분은 손가락만 갖다 대시면 되는데 그게 끝이에요. 한 번 해두시면 2026년에 큰돈 찾으실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 해두시면요, 난리 납니다. 지금 5분 투자하시면 그런 고생 안 하십니다. 억울하시죠?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하나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여러분만 손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자녀분한테 부탁해서 은행 앱 깔고 고령자 모드 설정해 두세요. 혼자 하시려면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고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한테 부탁하시는 거예요. 손자, 손녀분한테 부탁하시는 겁니다. 예, 은행 앱 좀 깔아주고 고령자 모드로 바꿔줘. 5분이면 다 해줍니다. 고령자 모드로 바꾸시면요, 화면이 확 달라집니다. 복잡한 메뉴 다 없어지고요. 큰 버튼 5개만 딱 나와요. 잔액 확인, 송금, 거래 내역, 이렇게 필요한 것만 있어서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사용법 좀 알려달라고 하세요. 배우실 필요 없고요. 딱 2가지만 배우시면 됩니다. 잔액 확인하는 법, 돈 보내는 법,
이 두 가지만 하시면 일상생활 충분합니다. 다른 건 나중에 천천히 배우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시면 머리 아픕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딱 두 가지만 하세요. 한번 배워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쉬운데요. 아, 이 버튼 누르면 되는구나. 아, 여기 보면 되는구나.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해보시면 별거 아니에요. 무섭다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뭘 잘못 누르면 돈 날아갈 것 같다고요? 안 날아갑니다. 비밀번호 안 누르면 돈 안 나가고요. 비밀번호는 여러분만 아시잖아요. 잘못 눌러도 비밀번호 단계에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걱정 마시고 일단 깔아두세요. 주유은행에 시니어 창구가 어디 있는지 알아두세요. 대부분 은행에 시니어 전용 창구가 있는데요. 느린 창구라고도 하고요. 천천히 상담해주는 곳입니다. 다른 창구처럼 빨리빨리 안 하고요. 어르신들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설명해주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다시 설명해줍니다. 하나은행은 시니어 특화점포라는 게 있는데요. 경기도 고양시에 있어요. 여기는 모든 안내문이 큰 글씨로 되어 있고요.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은 글자로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ATM기도 버튼이 크고 쉬운 말로 안내가 나옵니다. 이런 곳이 우리 동네에 있는지 알아두셔야 하고요. 어디 있는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요.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거기 시니어 창구 어디 있어요? 우리 동네 가까운데 어디예요? 바로 알려주고요. 알아두시면 나중에 급할 때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찾으실 일 있으면 미리 은행에 전화하세요. 급하게 가시면 안 됩니다. 가서 안 된다고 하면 낭패고요. 헛걸음입니다. 미리 전화하세요. 생체 인증 필요한가요? 어떤 서류 가져가야 하나요? 예약 가능한가요? 한번 전화로 확인하시면 헛걸음 안 하시고요. 필요한 거 다 챙겨서 가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급할 때 허둥대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확인입니다. 가족한테 금융정보 알려두세요.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통장 번호가 뭔지, 비밀번호가 뭔지, 어느 은행 쓰시는지 자녀분들께 알려두세요. 적어두세요. 혹시 내가 아프면 이 통장에서 써라. 비밀번호는 이거다. 급할 때 가족이 도와줄 수 있게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비 내야 하는데 가족이 통장 번호를 몰라요. 비밀번호를 몰라요. 난리 납니다. 미리 알려두시면 그런 걱정 없고요. 어디 적어두시거나 자녀분께 문자로 보내두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두세요. 저장해두라고 하세요.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가족이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생체인증 등록, 은행 앱 설치하고 고령자 모드 설정, 시니어 창구 위치 확인, 큰돈 찾기 전에 전화 확인, 가족한테 금융정보 공유, 이 5가지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요. 무료교육 신청하세요. 하나은행 159911로 전화하시면 은행 직원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으로 직접 찾아와서 가르쳐줍니다. 뱅크시 홈페이지 가시면 전국 16개 은행이 협력해서 하는 무료교육 신청하실 수 있고요. 강사가 방문해서 가르쳐줍니다.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워야 할지 모르셨던 분들,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다 합쳐서 얼마나 걸립니까? 음엔 한 번 가시면 30분이면 되고 자녀분 시간 1시간만 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요. 그때 가서 허둥지둥 하셔야 하고요. 줄 서서 기다리셔야 하고요. 안 된다고 하면 다시 가셔야 합니다. 고생이 배로 됩니다. 억울하시죠?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하나 싶으시죠? 은행이 밉죠? 정부가 밉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우리만 손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만 해두시면 됩니다. 한 번만요. 여러분, 지금까지 걱정되는 이야기 많이 했죠?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분이 계신데요. 74세 할머니신데요. 1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전화 받기도 어려우셨답니다. 전화 오면 어디 눌러야 받는지 몰라서 못 받으셨대요. 할머니가 배우고 싶다고 하셨대요. 처음엔 못한다고 우셨답니다. 아이고, 나는 안 돼. 머리가 안 돌아가. 나는 다 봤어. 이러시면서 우셨대요. 그런데 손녀가 포기 안 했고요. 천천히 가르쳐줬습니다. 할머니도 포기 안 하셨고요. 모르면 또 물어보셨습니다. 그렇게 1년 지났는데요. 지금은요. 혼자서 잔액 확인하시고요. 혼자서 손녀한테 용돈 보내십니다.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처음엔 못한다고 울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또 이런 분도 계신데요. 68세 어르신이신데요. 어차피 해야 하는 거 미리 해두신 분입니다. 은행 앱 설치하고 생체인증 등록하고 주거래 지점 시니어 창구가 어디 있는지까지 다 알아두셨어요. 왜 미리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고생하기 싫어서요. 연초에 은행 가면 사람 엄청 많잖아요. 기다리기 싫어서 미리 해뒀어요. 어차피 해야 하는 거 빨리 하는 게 낫잖아요. 이분 지금 편하십니다. 남들 허둥지둥할 때 여유 있게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 특별한 분들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이에요. 차이가 뭡니까? 포기 안 하셨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배우셨고요. 억울해도 준비하셨습니다. 한번 해두니까 편해지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요.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6년이 오면 은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종이통장 사라지고요. 행체 인증 필수되고요. 은행 지정 줄어들고요. 스마트폰 뱅킹 필수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다 납니다. 모르면 속습니다. 안 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하지만 한 번만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 5분 투자하시면 2026년 내내 편하십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전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